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 달러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9월 27일 날, 그러니까 두 달 전쯤, 그때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309원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11월 14일 현재 1404원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기보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화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대부분 다른 통화들도 다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나라 통화들이 비슷한 상태에 있는데 달러만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치로 보면요, 원화에 대한 달러 가치 상승률, 이게 7.3%예요. 1309원에서 1404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가치 상승률이 7.3%이거든요. 근데 다른 통화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 6대 주요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6대 통화라고 하는 거는 유로,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 스웨덴 크로나, 이렇게 6개 통화, 그것과 미국 달러의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9월 27일 이 수치가 100.4예요. 근데 지금 우리 원화와 같은 기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11월 14일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7.7이거든요. 그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7.3% 상승했어요. 근데 원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숫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달러 가치가 대부분 다른 나라 통화들에 대해서 7.3% 상승을 했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트럼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파란 선은요,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게 파란색 선이고요. 빨간색 선은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8월 달에 이 파란색 선이 떨어지잖아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낮아진 거예요. 이때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면요, 달러 가치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부터 파란색이 다시 올라가죠.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즉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의 무엇이 달러를 올려놓은 걸까요? 당선되기 전부터 말이죠. 그 원인은 세 가지 정책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이 트럼프가 펼치겠다고 선언한 미국 국내 경제 정책입니다. 그 핵심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내가 운동장을 깔아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윤이 늘어나죠. 그럼 주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 S&P 500 이런 것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한 3.5%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미국 주가 많이 올라가겠네? 세계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려고 돈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게 되겠죠. 달러 공급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니까 외국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 때문입니다. 자, 감세를 한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걷어들인 세수에 맞춰서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 지출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세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죠. 2023년에 바이든 시절에 미국 재정 적자가 GDP의 6.3%거든요. 트럼프 2.0 시대에는 이거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1기 때, 즉 코로나 기간 중이죠. 그때 2020년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무려 14%까지 갔었어요. 근데 아마도 트럼프 2.0 때에도 아마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이 되겠죠. 그래서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된다, 시중에 국채가 많이 공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2023년 12월 미국 국채 잔액을 확인해 보면 26조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미국 GDP 총액은 29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채가 대량으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 값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채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왜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에 받을 금액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매입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게 미국 시중 자금 시장의 금리와 아주 밀접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요게 미국 시중금리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금리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있는 거예요. 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갖고 있던 사람은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채권 시장에서 미국 채권, 국채의 금리도 높아지는 이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돈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또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다른 나라들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요. 세 번째 원인, 이거는 관세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모든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60%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10 내지 2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관세가 0%에서 2%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죠.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수준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60%를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나라들도 10 내지 2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관세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 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나라들로 달러가 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미국에다가 수출 많이 하는 이 나라들의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은 줄어든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앞으로 펼칠 정책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금리와 달러 가치를 높이게 될 거다. 또 미국 국채 가격은 낮추게 될 거다. 투자자들이 이미 그런 현상을 내다보고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세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나쁜 점이 뭐냐? 자본이 유출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미국으로 옮겨간다.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럼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 금융기관들, 특히 작은 금융기관들, 이런 데는 부도를 걱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준금리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 금융기관들의 부도 가능성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기준금리를 낮춰놓으면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한다, 또는 더 올린다, 이렇게 되면 시중 자금 사정은 팍팍해지고 주식가격, 부동산 가격 모두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할 때 수출품의 가격을 달러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한 15%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한 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내 판매 가격은 뭐 20% 다 안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달러 덕분에 고관세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강달러 원화 약세 긍정적인 측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이 강달러라고 하는 거, 이게 세계 곳곳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가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참 이 역설적이게도요,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달러가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이 수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수입이 더 많아지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세를 20% 부과를 하는데 다른 나라 통화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해요. 그래서 7월 16일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심각한 통화가치 문제를 안고 있다. 커런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걸 안고 있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여기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를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달러가 약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입은 줄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정책은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 정책들, 감세, 규제 완화, 고관세, 이런 것들 뭡니까? 다 달러 가치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뛰고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약달러를 원하면 이런 정책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약달러 정책이잖아요. 근데 감세, 고관세, 규제 완화 이거는 원하지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책도 하면서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죠.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팔을 비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롬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가할 겁니다. 트럼프 1.0 지난 1기 때도 이미 그렇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말을 잘 안 들었죠. 이번에도 분명히 금리 낮추라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파월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2026년에 파월 임기가 끝나거든요. 10중 8구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할 것은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금리를 낮춰줄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대부분은 달러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러에 대해서 원하는 바는 달러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뭘까? 결과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달러 가치, 환율, 이것의 장기적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참 내다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요. 취임 초기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 하고 그냥 목청을 높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더니 바로 달러 가치가 추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 2017년 내내 달러 가치가 추락을 해서 그 해 1월 달,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2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후 2018년 1월에는 그게 90으로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가 펼치는 정책은 이거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때는 90에서 103까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퇴임 때 그때는 다시 90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달러의 영향력은 상당히 추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구성을 하잖아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 외환보유고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달러거든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달러 비중이.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던 2017년 초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중에 달러 비중이 66%였어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퇴임할 때 2021년이죠. 58%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그 58%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달러 위상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결국 트럼프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자제를 하고 경제 정책도 이 앞뒤가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간다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한다면 달러의 위상,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추락 중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통치 방식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냥 그가 지금까지 말해온 듯이 기분 내키는 대로 뒤죽박죽으로 한다면 달러 위상도 미국 경제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답답한 건 우리나라죠. 동맹국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동맹국. 우리나라의 운명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의 향배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손에 땀을 쥔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트럼프 집권 이후의 달러 가치와 금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